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어서 김종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김종인 누굽니까?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 이준석이, 개혁신당의 대표라고 하는 이준석이 우리 국민 앞에 훌륭한 인재를 가려 뽑을 그 권한, 공천 작업을 주도할 사람으로 이 김종인 씨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이 김종인 씨,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뇌물수수 전과자입니다. 얼마를 받았냐?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때가 1993년입니다. 그 전에 받았을 테지만 1993년 기준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일 아닙니까? 31년 전 일인데 31년 사이 물가가 많이 뛰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 2억 1천만 원이 지금 어느 정도 가치를 하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2억 1천만 원이면 지금 현재 강남역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 50평 이상 대형 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 그 아파트 가격이 35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31년 전 2억 1천만 원은 지금의 35억 원 정도 한다. 물론 부동산이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뛰었기 때문에 좀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실제 물가 상승률과는 큰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왜냐? 그때도 2억 1천만 원이면 강남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지금 현재도 있는 그 아파트 50평 이상 되는 그 대형 평형을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35억 원을 뇌물로 받은 사람이 어느 정당이든 원내 정당이든 원외 정당이든 대형 정당, 거대 정당이든 군소 정당이든 그 정당의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이 사람 저 사람 평가를 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앞에다가 이 사람은 개혁신당의 공직 후보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그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지지층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준석 지지층은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개혁과 어울린다고, 새로움과 어울린다고,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이유였습니까? 그걸 한번 다시 스스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에서 김종인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그렇습니다. 이 김종인에 대한 뭐랄까 허위 선전, 과장, 그리고 착각 이런 것들이 너무 공고해가지고 이걸 한번 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걸 얘기를 했었고 제가 기사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뭐냐? 김종인은 킹메이커다. 김종인은 뭔가 전략가다. 이런 거 아주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어떻게 보면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 왜 허위 사실인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을 비롯한 한 줌에 불과한 인사들, 그동안에 김종인이 옆에 있었고 김종인을 이렇게 추앙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주장하기를 김종인은 킹메이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 김종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했을 때도 뭐라 그랬냐? 중량감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준석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이거는 특정 의도를 가진 세력들의 허위 선전일 가능성이 크다. 뭐가 허위 선전이냐? 김종인은 킹메이커다. 이겁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냐? 김종인은 1940년생 이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뭐라고 하고 다닙니까? 이준석이가 자기를 갖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1등 공신이라는 식으로 자처를 하지 않습니까? 오세훈 내가 서울시장으로 만들었어. 대선 내가 승리 1등 공신이야. 윤석열 내가 대통령 만들었어. 지방선거 내가 승리로 이끈 당대표야. 근데 나를 쫓아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뭐 안녕하세요. 뭐 내부 총질러 대선 1등 공신 이준석입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어디 여론조사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여론조사를 지 페이북에다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는 뭐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은 했는데 윤석열보다 이준석을 찍은 사람이 더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와놓고서는 안녕하세요 대선 1등 공신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인정합니까? 동의합니까? 이준석의 객관적인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건 제가 요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건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시장 선거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서울시장 선거도 사람들이 오세훈을 보고 찍지 누가 이준석을 보고 오세훈을 찍고 대선 때도 윤석열을 보고 윤석열을 찍지 누가 이준석을 보고 윤석열을 찍고 아니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그 선거에서 윤석열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윤석열 정권에 지원하려고
그리고 문재인 실정에 아주 학을 뗀 그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국민의 힘을 찍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지.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기여를 했다고, 더군다나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다음에는 사실상 변변한 활동 자체도 물론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준석이 그전에 무슨 대단한 활동이나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아예 애초에 그런 거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기여한 바는 정말 찾기가, 그 흔적, 어디에라도 이준석의 흔적이 조금 있을까 이렇게라도 찾는 거, 돋보기를 이렇게 끄집어 내놓고 다녀도 찾기가 힘든 그 정도인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그때 당시에 당 대표를 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대통령을 만들었고 윤석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다, 대선 1등 공신이다, 그렇게 지금 자처하고 주장하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이 그겁니다. 이 1940년생 이준석이라고 표현한 이 김종인 씨도 그거와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김종인 씨는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도중에 공교롭게도 되는 쪽에 있었거나 그쪽에 붙었을 뿐입니다. 김종인이가 뭔가를 해서 된 거는 없습니다. 김종인이 뭔가를 해서 이긴 선거는 없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종인 씨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이해찬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치권을 아마 떠나 있었을 겁니다. 왜 떠나 있습니까? 동아은행장 연임 로비 2억 1천만 원 받아 먹었지 않습니까? 받아 먹었습니다. 당연히 떠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피선거권이 없지 않습니까? 최종 유죄 확정을 받았으니까. 어쨌든 그 뒤에 2004년 3월 달에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과 분당하고 나서 미니정당으로 전락한 그 새천년 민주당이 들어와서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옆에서 대선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동영 그때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가 어떤 지지율, 어떤 득표율을 기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놓고 봐도 그러면 김종인이가 킹메이커입니까? 킹메이커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안철수 옆에 또 붙으려고 했습니다. 안철수 신드롬의 주인공 그 안철수 옆에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붙어가지고 무슨 자기가 멘토라는 식으로 자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안철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식의 멘토라면 나한테는 300명도 넘게 더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삐져가지고 또 안철수하고 결별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안철수하고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철수는 김종인 별로 신경 안 쓰지만 김종인은 안철수를 그렇게 원수 보듯이, 원수 대하듯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한테 갔지만 안철수는 대선도 나가지 않았고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킹메이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안철수를 정치권에 들여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도 없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팽 당했지 않습니까? 물론 팽 당했다는 것도 안철수가 김종인을 뭔가 이용해먹고 쫓아냈으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고 안철수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1년에 또 이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체 이때까지만 해도 5년, 6년이 지난 이때에 몇 군데로 옮겨 다닌 겁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새누리당 비대위에 참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무슨 이준석이가 거기 있었고 손수조가 있었고 이상돈이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비대위원 9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런 김종인이 총선 때 2012년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김종인이가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김종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2012년 총선 때 새누리당이 이겼습니다만 그때 왜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겼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당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고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은 박근혜라는 그 리더 아래 똘똘 뭉쳐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아니, 박근혜를 보고 찍지 누가 김종인을 보고 찍습니까? 새누리당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뭔 킹메이커 운운하고 있습니까?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대선 어떻습니까? 문재인, 이정희와 손을 잡은 문재인한테 정권이 넘어갈 경우 이 나라는 망한다, 이 나라는 적화된다, 이런 공포에 휩싸인, 이런 두려움을 가진 보수 세력이 총결집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투표하러 갔는데 아침 한 6시 반, 7시 그쯤 됐을 겁니다. 근데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그냥 제가 얼핏 봐서 연세가 한 80 넘으신 분들도 몸이 불편한데도 막 지팡이 짚고 나오셔가지고 그 아침에 왜 투표를 합니까? 물론 그분이 어디다 투표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이번 선거에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되겠구나. 근데 그때 방송사 출구조사 나올 때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들, 저희 회사 사람들도 박근혜가 이긴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만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 박근혜가 이겼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박근혜를 보고 박근혜를 찍지 누가 김종인을 보고 박근혜를 찍습니까? 그러면 김종인 씨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해서 어떤 전략을 짰고 어떤 공약을 내놨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김종인 씨가 그런 거 자신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했을 텐데 자기 책에다가 막 자랑해놨을 텐데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김종인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그 김종인 왜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런 얘기만 합니다. 박근혜가 자기 얘기를 안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킹메이커입니까? 킹은 알아서 스스로 킹이 됐는데 무슨 자기가 킹메이커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비대위에 참여했던 그리고 박근혜 후보 옆에 있었던 김종인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난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어떤가? 맨날 뿡 해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표정입니다. 그 말 뭔 말입니까?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 자기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힌다.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 어떻게 킹메이커를 자처할 수가 있고 씨알도 안 먹히는 아무런 발언권 영향력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킹메이커라고 추켜 세워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선 캠프에서 그 수많은 위원회 이 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름만 걸쳐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선 때면 무슨 후보 특보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명목상 명함 나눠주려고 만드는 위원회일 뿐이고 그냥 한 자리 명함 이렇게 주려고 만드는 그 위원회일 뿐입니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노릇을 했는데 이 김종인 씨가 뭐 했냐 이렇게 묻고 싶다 그겁니다. 2012년 됐을 때 대체 뭐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서 뭘 했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킹메이커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2016년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종인 씨가 그럼 뭘 했습니까? 김종인 씨가 자기와 악연이 있는 이해찬 이런 사람을 갖다가 선거에 못 나오게 한 거 말고 정청래 못 나오게 한 거 말고 김종인 씨가 대체 뭘 했습니까? 그러면 2017년 대선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종인 씨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김종인 씨는 자기가 대선 나간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철저하게 외면당하자 갑자기 또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그렇게 적대시했던 안철수하고 또 붙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근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근데 무슨 김종인이 킹메이커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또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선거대책위원장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누구였습니까? 김종인이었습니다. 그 선거 결과 제가 굳이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졌습니다. 폭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또 무슨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후보한테. 후보는 우리가 하라는 대로 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아니 킹메이커를 자처하면서 자기가 킹이 되려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후보한테 연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소리를 했다가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렸지만 김종인이가 단 한 명이라도 킹을 만든 일이 있냐 그겁니다. 킹을 만든 일이 없는데 어떻게 킹메이커고 자기가 이긴 선거가 없는데 자기가 주도해서 이긴 선거가 없는데 어떻게 전략가가 될 수 있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이준석이가 할 수 있냐 그겁니다. 무슨 중량감이 있습니까? 한없이 가벼워가지고 이당저당 옮겨다니면서 전국구 비례만 5선을 했는데 무슨 중량감이 있고 정무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을 뭘로 하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이렇게 호평을 하고 추켜 세우고 그러면 우리 국민이 거기에 속아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다시 얘기하지만 김종인 씨는 1940년생 고령자이면서 뇌물수수 전과자이면서 이당저당 옮겨다니면서 전무후무할 비례 5선 기록을 세웠습니다. 셀프 공천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개혁과 어울리고 이런 사람이 새로움과 어울리느냐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추켜 세운 사람들의 그 주장의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김종인의 정치 이력을 보면 김종인이가 만든 킹은 없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없다면 다른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